어려서부터 심장 기형을 앓고 있는 수정이. 정상 사람 심장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여기는 반대편이에요. 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엄마. 아빠는 아픈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긴 수정이. 아빠는 이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신생아 중환자들의 면회 시간. 중환자실 아기들에게 주어진 면회 시간은 하루에 45분. 아기들의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한 수정이도 이곳 중환자실 환자입니다. 그런데 침대 앞에는 오늘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봅니다. 엄마 내일 온다고 그래? 아니 어머니 못 오시고. 좋아.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오늘도 수정이는 따뜻한 엄마 저 대신 젖병으로 허기를 달래야 합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주사를 좀 지금 2개나 갖고 있거든요. 수술 전에 얘가 창수 유지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주사가 있고 또 혈압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순 기형인 애들보다 얘가 훨씬 더 복잡 기형이다 보니까 이런 주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건강한 애들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많이 안쓰럽죠. 많이. 심장 기형이 여럿 겹쳐 숨을 쉬는 일조차 고통인 아기. 수정이에겐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수정이 엄마 아빠는 왜 병원에 오지 않을까? 이른 새벽 수정이네. 아빠 선건 씨가 직접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각시가 가야지.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몸이 안 좋아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딸을 만나러 갈 차비조차 없는 상황. 밥을 먹을 때도 늘 그 걱정뿐입니다. 월요일날쯤엔 애기 보러 가야지. 아마 월요일쯤에는 그동안 밀린 일당을 준다고 할 것 같아. 더운 여름 밖에서 일하는 아빠를 위해 엄마가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딸을 만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3년 전 운영하던 노래방이 망해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아빠. 오늘은 폐자재를 치우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7만 2천 원 정도.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늘 빠듯했던 살림입니다. 무슨 벌써부터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도 아빠는 온통 수정이 생각뿐입니다. 40이 넘도록 혼자였던 선건 씨에게 수정이는 뒤늦게 얻은 귀한 딸입니다. 딸이구만.
그러니까 딸이면 금방 커도 나이 먹어서 애 하나 낳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마음이 안 좋다. 부모들한테 기뻐하면서 술 한잔 사주고 싶은데 그러기는 그냥 오히려 그냥 부모들한테 위로받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짧은 휴식이 끝나고 공사 중인 건물 외벽으로 선권 씨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공 작업. 창틀에 실리콘을 바르는 내내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되지만 쉽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모든 잡념을 다 버려야 되는데요. 좀 그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그 산소 끼고 눈 가리고 전에 누워있는 모습이 막 아른아른 거려갖고 방심할 수 없는 건 병원에 있는 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이에게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눈까지 가린 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한 달 있어갖고요. 지금 포토 치료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수정이처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신생아 환자들에겐 매 순간이 고비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오늘도 수정이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됩니다. 네. 잘 있었어요? 네. 별일 없었고요. 네. 엄마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산모 도우미. 아, 도움이세요? 네. 이거 말씀이 안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부 지원으로 방문하는 산모 도우미가 엄마의 산후조리를 도와줍니다. 아픈 딸에게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엄마는 요즘 전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아빠요? 우려이 생겨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계속 마사지 하는데도 이렇게 우려이 생기네. 아기가 직접 이렇게 빨아야 이게 좀 덜 생기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더 그런가 봐요. 애기 낳고 살짝만 봤어요. 마음이 아프죠. 신생한데. 아침 회진 시간. 수정이의 신장 수술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5월 21일이니까 8일. 이번 주에 수술하면은 아무래도 혈관계 프레셔가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쟤처럼 또 그 혈관을 그리고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처럼 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 그 사이에 체중이 좀 더 늘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도 웨이트로스가 있죠. 아직 체중이 더 늘어야 되는 상황. 다음 주로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수정이가 받게 될 심장 수술은 성인에게도 큰 무리를 주는 대수술입니다. 아직 신생아인 수정이가 이런 수술을 버티려면 무엇보다 몸 상태가 중요합니다. 엄마 성미 씨의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아빠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일하다 온 거야? 수정이를 임신하며 임신성 당뇨를 앓았던 엄마. 출산 후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출산 당시 산모와 아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임신성 당뇨로 잘했는데 당뇨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임신 중에 계속 인슐린을 발효해서 그래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임신 37주 때 양수가 파수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때 이제 분만을 하게 됐는데 태어날 당시에 산모도 이제 봤겠지만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얼마나 기다려야 가족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수정이 생각이 더 간절해진 엄마 아빠가 유아용품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부터 살펴보는 아빠. 대신 신생아용 양말을 골랐습니다. 노란색. 이게 두 개. 그냥. 제 손으로 고른 옷 한 벌 입혀보지 못한 딸. 배냇저고리 하나도 꼼꼼하게 다집니다. 나 좀 붙이는 건가요? 네, 이거는 떼부분도 이제 깨끗하게 있는 거고, 이건 똑딱이도. 똑딱이 막 편하겠지? 이걸로 쓰. 이거 같이 또 오늘. 네, 한 달 정도 썼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야 진짜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설레요? 그냥 수술만 잘 되면은, 그냥 내가 부진을 하시려고 이쁜 옷, 그냥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병원에서는 수정의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3kg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몸은 차가운 검사 장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수술 전에 그 심장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특효약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이걸로 달래. 차가워. 아이고 반대. 차가워. 젖병으로 관심을 돌린 사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심장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알았어. 뭐야, 누가 이렇게 귀찮게 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심장의 전기적인 이 전율이 제대로 가는지 이걸 보는 건데 보통 수술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형이 있어 더 걱정되는 상황. 수정이의 상태는 어떨까? 검사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 엄마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먹었지. 아유. 어려운 살림에 변변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며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맺은 결실인 수정이는 그래서 더 소중한 딸입니다. 저녁마다 수정이 물건을 꺼내보는 부부. 신기면 참 이쁘겠다. 이렇게 하면 신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신겨야 돼. 꼬개지잖아. 손에 들어가서. 얼른 우리 수정이 이거 신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날 오겠지. 엄마에겐 미안한 마음뿐인 아빠. 조금만 기다려. 서운해도 참아. 애기만 건강해지면은 우리 서희 데리고 다니게.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앞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도 내색하지 못하는 아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심장이 안 좋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막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아픈 딸 생각에 병원비 걱정까지 이 밤도 가장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며칠 뒤 엄마 아빠가 수정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같이 오셨네요. 이제 다들 그 애기를 못 봐갖고 자꾸 보고 있다고 오겠다고 죽었어요? 그래서 애기 여기라도 한번 저 수술하기 전에 보여주려고 자꾸 왔습니다. 애기 목이 죽었어요? 네? 애기 목이 죽었어요? 좀 좋아졌어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병원에 들어섭니다. 권성미 아기 구호자입니다. 드디어 딸을 만나는 엄마 아빠. 이게 감사하는데 산소호흡기 됐다. 됐어? 야, 아이고, 우리 애기 좀 큰 것 같다.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게도 자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둘이 닮아서 이렇게 이쁘노. 내가 지금 수정이가 태어난 뒤 처음으로 웃어보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거 주사 많으니까 이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수정이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처음 병원으로 옮길 때보다 건강해진 딸의 모습이 엄마 아빠는 기쁘기만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엄마 저도 한번 못 먹어. 아이고, 그래. 저희가 호흡기 꽂고 있을 때는 참 못 보였던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눈 안 가리고 호흡기도 안 띄고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기념사진도 있지 않습니다. 만원이 걸리면 높이자. 잘 펴. 못 높여. 선생님이 좀 높여주세요. 네네. 너 잘못된 거 드러내서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냐? 응? 897. 아빠 897이지? 아이고, 이쁘다. 엄마보다 아이고. 딸이 더 좋은가 봐. 아이고, 김태희보다 이쁘겠어. 그러면은, 우리, 수정이의 수술을 앞두고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본받으시죠? 정상 사람 심장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여기는 반대편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모양이. 원래 오른쪽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왼쪽에 가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수술은 두 차례, 이제 한 세 차례 정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사람과 달리 심장의 위치가 정반대로 뒤바뀐 수정이. 여기에 심장에서 폐로 연결된 혈관마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번 수술은 이런 수정이의 심장에 인공 혈관을 연결해서 아기가 본격적인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지탱해주는 임시 방편인 셈입니다. 그럼 성장할 때도 계속 가지고 도관을 달아뜨리고 하는 거죠?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크면서. 평생 그 심장 수술을 달고 살아야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한 10년, 20년 그 정도 좀 견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연락 주실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 이번 수술만 잘 견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가슴을 열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할 딸의 상태를 생각하니 아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많이 잡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슬픔을 참지 못한 성권 씨가 중환자실을 나가버립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포기를 몰랐던 아빠. 그런데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애기가 수술을 2번, 3번 받고 건강한 성인에도 2번, 3번 받고는 건들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애기가 수술을 2번, 3번 한다는 아무나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 우리가 또 여기 수술비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엄마의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고 싶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마음이 무거워하고 다음날 아빠를 다시 만난 곳은 일터.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빠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시가요? 많이 찢었어요. 많이 찢었네요. 네. 이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모를 수 없죠. 나는 많은 일이에요. 힘든 일에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 애기 경험이나 빨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 사전에 포기란 말은 없는 법. 오늘도 가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신주의를 오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빠는 결코 쓰러지지도 주저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맨날 울어도 좋아. 그냥 아빠 앞에서 그냥 막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호흡기 아니고 우리 수정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워. 고마워. 수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수정이의 수술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위한 준비 수술이거든요. 여기는 한 번만에 수술을 하기 힘든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하나 있고 대동맥은 잘 안 보여요. 대동맥이라는 혈관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는 대동맥이라는 혈관도 나가고 그 다음 폐동맥이라는 혈관 2개의 혈관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봤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심장인데 이제 혈관을 이용해서
대동맥하고 폐동맥 사이에 이런 연결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성장하면은 이런 물건 없애고 이제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최종 설명이 이루어지고 아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수술만 남은 상황. 그런데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50만 원이 제일 주시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정확한 거는 상환하는데 그래가지고 수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술 전날까지. 수술은 내일 잡혔는데 지금 전날인데. 마음이 급해진 아빠가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전화로 사정합니다. 리야, 그럼 미안하지만 한 40만 원 그릴 수 없냐? 거의 40만 원 무슨 무슨 중앙결산비인가 보다 내가 40만 원 못 올라가네. 공직이 해준다는 그래서 지도 어려운데 형제밖에 없네요. 네. 너무 그동안 살았는데 돈이라도 못해갖고 스타가 연치가 없어요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네. 혼자 이불 가게에 들린 아빠. 엄마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쓸 이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네. 더 상관없어요? 더 싼 거요? 큰 거 찾으시면요. 저기 보시면 그건데, 이런 거는 15,000원. 싼 거예요? 더 작은 거는 이제 찍은 거예요. 수정이가 수술해서 회복될 때까지 엄마가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만 산후조리도 못한 아내를 찬 바닥에서 재울 순 없었습니다. 돈 없어서 이불을 못 사서 그냥 이걸 갖고 반을 깔고 반을 덮어. 응? 괜찮아? 수술을 앞둔 저녁 엄마 아빠가 수정이를 보러 왔습니다. 엄마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수술방으로 보내야 하는 딸입니다. 애기 내일 수술하니까 집에 안 먹고 싶으세요? 아빠 오면 안 올 테니까 힘내고, 응? 내 수술 잘 받고 아야하지 마야 돼, 응? 아빠 오면 힘내, 응? 아빠 행복을 살아야지, 건강해지, 응? 내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야 돼, 우리 아빠. 수술날 아침. 항생제 계속 안 들어간 상태인데 수술 가면서 항생제 한번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항생제 쓰게 될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도 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곧 수술방에 들어갈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딸이 잘 버텨주길 아빠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만상비아기 마취가 있게 해주세요. 수술팀으로부터 수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가 수술장으로 향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딸을 배웅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더 이상 아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수술방으로 옮겨진 수정이 이제 모든 고통은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의료진의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끼워지고 마취가 진행됐습니다. 수정이의 운명이 걸린 수술.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중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에 관을 삽입해야 하는데 좀처럼 들어가질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움직임이 급해집니다. 두 번째 시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네. 응?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 한번 이렇게 잡아요. 되게 짜증이 불러줘요. 과연 풍자 수정이가 그 임원방에서 혹시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자, 갈게요. 네, 잠깐만요. 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을 찾은 72세의 노인. 많이 힘드세요? 숨 있잖아. 아까는 막 숨이 쫙 차오니까. 말도 잇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선 산소부터 공급했는데 환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농산일을 하고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더니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환자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70대) 노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은 심각한 병의 예고일 수도 있기에 간단한 피검사는 물론
가슴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심장 기능 확인을 위한 심전도 검사까지 차례대로 이어졌다. 걸으실 때 막 불안하고 좀 많이 찾았어요? 그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종민 박사가 아침에? 이거 싹하나 있거든. 근데 내가 약을 잘 드셨어요? 약 잘 먹었지. 약 끝났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못 드셨는데 최근에는? 일주일 한 일주일 못 먹었어. 못 드셨어요? 꾸준히 심부전 약을 복용해온 환자. 2년 전 심근경색 수술 이후 심부전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인데 단순히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호흡곤란의 원인일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분 배출을 돕는 약물까지 투여하고 나자 처음 내원 당시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보이는 환자. 조금 더 안정을 취한 후에야 뒤늦게 자식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뭘 때문에? 아픈 몸보다 정작 환자를 심란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눈동이 나왔고 수동 이틀 동안 내가 작업하고 참 의존이야. 요즘 지금 일보다 하루씩 건강을 더 해봤어야지. 그치만 물건이 더 들잖아. 1년 농사 돼가지고 걸리기를 파는데 요새 돈도 무슨 놈들이야. 긴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온 걸 그새 다 잊었는지 당장 아픈 몸보다 1년 농사를 망칠까 전전긍긍인 환자. 의사 선생님인데 예, 그렇습니까? 약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내가 그런 말 안 했네. 그 기침을 한 봄부터 기침을 하더라고. 몸이 부으신 건 언제부터 그랬어요? 물어보? 몸이 부었는데요? 안 부었는데? 일반이 부었는데요? 약도 안 드셨고 지금 이제 감기 증상도 같이 있으시면서 워낙에 심부전이 있으신데 그게 같이 급성악화되신 것 같아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 주변이 검게 보이는 정상인의 폐와 달리 폐 주변을 둘러싼 물로 인해 하얗게 보이는 환자의 폐. 다시 힘겨운 듯 한참을 누워있는 환자의 몸 상태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뒤늦게야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아픈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작은 아들. 갑자기 새벽에 병원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당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든 게 이렇게 불안하고 70평생 고생만 해온 아버지의 건강에 더 큰 이상이 없기만을 바라는 아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발견된 폐의 이상 증세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심장 초음파 검사. 심근경색 수술과 심부전까지 앓은 환자의 심장 기능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 혼자 드신 거예요? 좀 살짝 들이 마셔보세요. 잠깐 참으시고요. 잠깐 참으시고요.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예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셨네요.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에 걱정이 앞서는 환자. 지금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폐에도 좀 물이 좀 차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이제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몸이 심장 폐에 많이 좀 부어있는 상태. 환자의 심부전이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된 상황. 폐부종이란 폐 간질과 폐포의 체액이 축적되어 산소 교환이 원활치 않아 호흡 곤란까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부종까지 오게 되면 의식 상태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 좀 입원하셔서 심장 부은 거랑 폐 부은 거 그런 거 좀 치료 받고 가셔야 될까 봐요. 이뇨제라는 거를 써서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는 치료가 주된 치료고요. 혈압 조절이나 심부전에 치료하는 혈압약과 복합해서 하는 치료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느라 미뤄뒀던 치료를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환자. 이런 환자분처럼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중단 없이 잘 복용하시면서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또 감기가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이 생기게 되면 폐부종이 더 진행이 되고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예방적인 조치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 덕에 꼼짝 못하고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 오늘 아버지의 응급실 방문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 생각되는 큰아들. 처음에 좀 안심이 된다고 이렇게 치료가 좀 안 되는데 또 재발은 안 되잖아. 건강은 좋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제야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 환자. 앞으로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겠다 하지만다. 내 몸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어.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더 치명타가 생기겠어. 처사 잘못해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있잖아. 그것이 내 약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몸보다 가족들과 바깥 일에 더 신경을 쓰는 일반적인 우리네 아버지들. 위험한 병을 키울 뻔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두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더욱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해본다.